그쵸. 그냥 두시면 더 큰 영수증이 청구되죠. 원장님, 발목을 자꾸 접지르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부주의해서 그런가요? 사실 부주의보다는 실제로 발목이 약해서 잘 접지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발목이 약해서 접지르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실제로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가 헐겁고 약해져서 발목이 접지르시는 분들이 있고, 인대 자체는 괜찮은데 주변 발목을 움직이는 근육이 약해서 자꾸 접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능적인 불안정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근육 기능이 약한 분들은 재활치료나 도수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지실 수는 있습니다만, 발목 자체가 약한 분들은 발목 재활만으로 극복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 접지르는데 혹시 이것도 치료 시기를 지켜야 되는 게 있나요? 사실 한두 번 접지르시는 거는 살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급하게 가다가 살짝 삐끗한 적 많이 있고요. 안쪽 복숭아뼈하고 바깥쪽 복숭아뼈가 만져지실 텐데 격자처럼 중간에 껴있는 뼈를 꽉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발목인데, 위아래로 움직이라고 디자인되어 있는 발목인데 자꾸 접지르시면 그 안에서 연골끼리 자꾸 부딪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 일부는 관절염으로 갈 수가 있고, 실제로 저한테 인공관절이나 발목 고정술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크게 접지른 적이 있었고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발목을 접지르는 증상이 계속되면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쵸. 그냥 두시면 더 큰 영수증이 청구되죠. 원장님, 제가 발목 바깥쪽이 자꾸 아픈 것 같은데 네. 이건 신경 문제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발목을 자꾸 접지르는 분들, 한번 접지르면 바깥쪽이 아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 전거비 인대나 이런 쉽게 다칠 수 있는 인대들이 있어서 접지르시면서 이제 그 인대가 문제가 돼서 아프신 경우도 있고요. 바깥쪽 복숭아뼈 밑을 만져보시면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만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족근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족근동이 자꾸 찢어지는 그 인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증이 남는 경우가 꽤 있고 복근동 증후군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증후군자 들어가 있는 병들은 사실 다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저희가 이제 MRI 찍어도 다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반인들은 발목이 아프면 인대 문제로 생각하지 정확히 구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분들이 다쳐서 저한테 봐달라고 해도 집에서 못 봅니다. 제가 검사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필요하면 MRI도 찍어보고 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지, 진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떤 쪽이 더 발목이 잘 아픈가요? 사실은 통증에 대해서는 발목 불안정이나 족근동 증후군이나 충분히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발목 불안정은 발목이 흔들리기 때문에 통증 말고도 자꾸 접지르고 여기저기가 아플 수가 있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 반면에, 족근동 증후군은 발목 불안정에 비해서는 그 증상 양상이 좀 덜 다양한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발목이 아파서 가면 MRI를 꼭 찍어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엑스레이나 발목을 이렇게 막 늘려가지고 발목 불안정한지 보는 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검진이나 기본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서 모든 경우에 MRI가 필요한 건 아닌데, 관절 연골이나 인대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MRI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MRI 검사를 하시게 되는 게 현실이기는 해요. 특히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원급이나 작은 병원에서 기본 치료를 받고도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으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MRI를 찍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목 불안정증이면 바로 수술실로 가나요? 그렇진 않죠. 수술 좋아하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싫은데. 수술은 환자분들이 증상이 얼마나 됐고 향후에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청사진이 어떻게 다 각자 다른가에 따라서 이제 계획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재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일상도 바쁘고 일도 하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각자의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로지 그런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만 좋아지는 분들이 제 환자분들 중에는 아주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재활 치료를 너무 오래 하시는 걸 권유하지는 않고요. 보통 짧으면 6주에서 길면 3개월 정도, 위험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발목 불안정의 수술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바깥쪽 발목을 잡아주고 있는 전거비인대나 종비인대처럼 크게 두 가지 인대, 그리고 그 인대를 덮고 있는 신전지대를 단순하게 끌어올려서 당겨서 꼬매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똑같은 효과를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비교적 작은 절개로 그런 수술로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특정 경우에 인대가 너무 안 보이거나 질이 안 좋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 침습 수술 내시경으로 그렇게 해드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운동 증후군도 수술이 필수인가요? 아니요, 족근동 증후군은 발목 불안정증에 대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때처럼 발목 재활이라던가 뭐 주사 치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초기에 많이 권유를 드리고요. 하다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수술로 가기는 하는데, 족근동 증후군의 수술은 대표적인 거는 그냥 내시경 수술입니다. 염증을 긁어내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족근동 증후군이 있으면서 발목 불안정이 있는 환자들은 족근동 내시경으로 수술하면서 발목 인대를 같이 내시경으로 교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최후의 수단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발목 재활 운동은 치료사님 통해서 운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걸 매번 다닐 수가 없고, 사실 혼자서 이제 그런 많은 운동을 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면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무밴드, 테라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발을 밴드를 걸어서 여러 방향으로 트는 운동을 하는 거죠. 안쪽, 위쪽, 아래쪽, 위쪽으로 각각 트는 다 방향의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발목 재활에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